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줬을 뿐인데 어느 순간 상대가 나를 가볍게 여기고 실망했던 적이요. 잘해줄수록 진심이 왜곡되고 오히려 우습게 여겨져 마음 아팠던 경험.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심코 드러내는 작은 행동과 말투에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차이가 때로는 우리를 단단하게 보이지도 하고 반대로 약해 보이지도 만듭니다. 오늘은 상대가 더 이상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내 존재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인간관계에서 나를 존중받는 존재로 바꿔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너무 빠르게 하지는 않아라. 지수 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늘 밝고 친절하게 의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행사 준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지수 씨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나머지 말을 빠르게 이어갔고 다른 학부모들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몇 년쯤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애써 듣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며칠 후 다음 모임에서 다혜 씨가 의견을 내던 중 옆에 있던 서연 씨가 그러니까 그건 전로잖아. 우리 전에도 말했잖아 라며 가볍게 반박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키시고 쓰며 그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 순간 지수 씨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 씨는 그날의 대화를 곱씹으며 여러 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고 그에 동조했던 사람들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설쳤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 사람들이 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걸까? 사실 한번에서 빠르게 말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요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빠른 말은 자신감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화자가 긴장하거나 불안해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쉽게 다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죠. 권위와 차분함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며 권위 있는 인상을 남깁니다. 반면 말을 빠르게 하면 정보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줘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만만하게 여기게 됩니다. 감정적인 접근은 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앞세워 말하면 상대방은 이를 약점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할 때 더욱 신뢰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말투의 변화가 내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볍게 보이지 않도록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빨리 하면 감정이 격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결국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만만하게 여기게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을 천천히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 말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또한 문장을 말할 때마다 한 문장이 끝난 후 짧게 멈추는 연습을 하면 유용합니다. 이 짧은 멈춤은 말을 더욱 차분하고 신중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서는 감정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모습을 녹음해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녹음을 통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말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개선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또한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말의 흐름이 더욱 차분해집니다. 조선 시대학자 퇴계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신중히 하라. 급하게 말하면 실수가 생기고 천천히 말하면 진심이 담긴다.
이 말은 우리의 말에 신중함과 진정성이 담길 때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말투와 속도는 연습을 통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약 3주 후부터 자신의 말하는 속도를 자각하게 되고 점차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완전히 자연스럽게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이기까지는 약 2~3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말의 속도가 안정되면 내면의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드러나고 상대방은 그 차분함과 안정감에서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틀어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꾸준한 연습과 실천을 통해 이 습관을 들이면 사람들은 나를 더 존중하고 진지하게 대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나친 겸손이 나를 약하게 만들진 않나요? 태우 씨는 주말마다 축구 모임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팀에서 친근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태우 씨의 플레이나 의견을 칭찬하면 그는 습관적으로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더 잘하시죠. 저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이 그의 겸손함을 좋게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정기 저녁을 논의하던 중 태우 씨가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팀원 중 한 명인 니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우야, 내가 아직 한참 멀었다면 그게 가능하겠어? 그 말을 들은 태우 씨는 순간 멈칫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칭찬을 받을 때 지나치게 자신을 낮출까요? 타인의 기대를 낮추어 부담을 줄이려는 방어적인 태도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이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이 충분히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거부당하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면 상대는 그 사람의 능력과 의견을 덜 중요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습관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칭찬을 받을 때는 단순하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연습해보세요. 예를 들어, 고마워요. 더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말하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하하는 대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사해요. 저도 많이 노력했어요. 같은 표현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며 자존감을 높이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되 지나침이 없게 하라. 칭찬을 받을 때 겸손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상대방이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단단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타인도 당신의 진정성과 자신감을 느끼고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태우 씨는 주말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그는 모임에서 활발한 이야기꾼으로 알려져 있었고 화제가 시작되면 언제나 열정적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놓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긴 이야기들의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모여 한 주의 일상을 나누며 가볍게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태우 씨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친구 중 한 명인 니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우야, 그래서 요점이 뭐다? 우리 다 같이 얘기하려고 모인 거잖아. 오늘도 내 말만 몇 시간 듣다 그냥 가기 생겼어. 그 말을 들은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태우 씨는 자신이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길까요? 핵심이 흐려지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묻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듣는 사람은 화자가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의견을 확고히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말을 장황하게 하면 상대방은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정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긴 설명은 청자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대화가 지루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국 화자의 말이 가볍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 시리학자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기고 신중함이 없으면 신뢰를 잃는다. 말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의 가치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말을 정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적당히 줄이면 상대는 당신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혹시 타인의 의견을 지나치게 공감하고 있지는 않나요? 소미 씨는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화 중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을 잘해주었고 덕분에 친구들은 그녀를 편안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사람의 험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가 난 솔직히 영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자 소미 씨는 조금 불편했지만 맞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그렇지? 예전에 나한테도 그렇게 행동했어 라고 말을 이어갔고 소미 씨는 다시 정말 그랬구나. 진짜 이기적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던 중 옆에 있던 은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미야, 너 아까 그 사람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너무 맞장구 치니까 뭐가 진짜 내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 말에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고 소미 씨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진짜 생각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공감할까요?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소외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감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종종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지나친 공감은 화자가 진정성을 잃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만하게 여기거나 의견을 가볍게 여기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습관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마같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되 무조건적인 동의보다는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단순히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담아 균형 잡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할 때 작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당신의 진정성과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조선 시대학자 퇴계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지나친 공감은 상대를 비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믿고 표현할 때 타인도 당신의 진정성과 가치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혹시 감사합니다와 죄송해요라는 말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리누 씨는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해요 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와 사과를 반복하다 보니
동료들은 점차 민우 씨의 말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와 사과조차 점차 형식적인 말처럼 들리게 된 것이죠. 어느 날 팀 프로젝트 중 민우 씨는 자신의 실수로 작업이 지연되자 여러 번 사과하며 죄송해요. 제가 신경을 더 썼어야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민우 씨 또 저러네 라며 뒤스럽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왜 과도한 감사와 사과를 반복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가볍게 부를까요? 치료 이상의 사과는 자신감 부족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반복되는 사과는 자신을 작아 보이게 하며 상대방에게는 화자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감사는 진정성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 표정을 남발하면 그 말의 무게가 줄어들어 상대방은 이를 형식적인 인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적인 사과와 감사는 화자가 자신의 위치나 의견에 확신이 없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무게감 있는 인상을 주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화자의 의견이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감사와 사과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감사할 때만 감사합니다를 사용하고 사과가 필요할 때만 죄송합니다를 말하세요. 이로써 감사와 사과의 말에 진정성이 더해지고 상대방도 이를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과나 감사 후에는 바로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며 불필요한 사과로 인해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빈도와 맥락을 인식하여 과도한 감사나 사과를 줄이는 훈련을 해보세요. 상황에 따라 이 부분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처럼 확신의 참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유불급, 과유불급. 즉,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 6번째, 혹시 아마도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민경 씨는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동료들과 대화할 때 나라마도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회의에서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경 씨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시작했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맞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은 민경 씨의 의견을 대략 이해했지만 그의 말에서 확신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회의 후 선배인 현수 씨가 다가와 조언을 건넸습니다. 민경 씨, 설명할 때 아마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심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확신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은 민경 씨는 순간 놀라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아마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이 만만하게 보일까요? 아마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불확실함을 감추기 위해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표현을 반복하면 상대방은 화자가 자신감이 부족하고 결단력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용과 리더십은 단호함과 명확함에서 비롯됩니다. 아마라는 말이 자주 들어가면 상대방은 화자가 자신의 의견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호한 표현은 메시지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중요한 정보나 의견을 전달할 때 불확실한 표현이 많으면 상대방은 이를 확신이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결국 화자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보다 확신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라는 표현을 줄이고 단호한 어조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말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확신이 없는 경우에도 제 판단으로는 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 때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와 같이 근거를 제시하며 말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리한 후 전달하는 연습을 하세요. 불필요한 모호한 표현을 줄이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은 더욱 신뢰감을 갖고 듣게 됩니다. 조선 시리학자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근명하면 신뢰를 얻고 모호하면 의심을 받는다. 자신의 의견을 근명하고 확신 있게 표현할 때 상대방은 당신의 말에 더 신뢰를 갖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표현이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유. 셋째, 불확실한 말투는 중요한 상황에서 화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의 말에 무게감을 실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회의나 중요한 대화에서 모호한 표현을 반복하면 상대방은 화자의 의견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마도 라는 표현을 줄이는 방법. 대화 전에 말할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확신을 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말의 신뢰감이 더해집니다. 자신의 말투를 점검하고 긍정적이고 단호한 말투를 연습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대화 습관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불확실한 표현을 줄이는 연습을 지속하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조선 시리학자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게 된다. 즉, 자신의 말을 분명하게 표현할 때 타인도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감 있는 말은 신뢰를 만든다. 불필요한 불확실함을 줄이고 자신감 있는 표현을 연습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과 확신이 담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닿으며 여러분을 더욱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을 믿고 진정한 목소리를 표현하며 삶의 생각을 나눌 때 더 깊은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